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9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58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약 4억 5천만원이 이번 59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국가대표 A매치 경기가 종료가 되고 다시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풋볼 살롱은 다시 면밀한 경기력 분석으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 29.2배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최근에 A매치 기간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매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축구 경기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 특히나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축구 프로토 2무, 3무, 무자비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축구 승무패 멤버십 전용 압축 조합픽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풋볼살롱 멤버십 갓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갓등급 전용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을 추가적으로 한 장 더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리지만 승무패 8번부터 14번 경기 나머지 7경기는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만 독점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2부 내용도 시청을 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브라이튼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시즌 초반에 나쁘지 않은 행보가 있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고 있고, 특히나 직전 토트넘 원정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통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경기 2골 1도움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A매치 기간에 이 세메뇨 선수가 가나 대표팀에서 2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세메뇨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3승 7패 승패가 모두 갈렸고, 특히나 지난 시즌에 이 본머스가 브라이튼 상대로 2연패를 당했습니다. 이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이 브라이튼에 새롭게 부임을 한 휘르첼러 감독을 상대로 2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최근에 본머스 상대로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개막 이후에 승리가 없다가 직전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에 본머스 상대로 2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던 공격수 페드루 선수가 첼시로 이적이 된 것은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맨시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측면 자원 민테 선수가 A매치 기간에 조금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민테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압박 수치 PPDA 수치인데, 이 PPDA가 항상 낮을수록 전방 압박 강도가 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시즌 본머스와 브라이튼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낮은 PPDA, 그러니까 가장 빡센 압박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격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어택 횟수가 리버풀과 함께 7번으로 가장 많고, 이 다이렉트 어택에 의한
직선적인 공격으로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스탠스 속에서 다이렉트 역습 공격력은 본머스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브라이튼 특유의 수비 뒷공간 노출 약점이 드러나면서 본머스의 역습 한 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 상대로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이 이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휘르첼러 감독이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 부임을 한 굉장히 어린 감독인데 지난 시즌 본머스 상대로 2승을 거뒀고 제가 지난 회차 브라이튼과 맨시티 경기 이변을 적중을 시키면서 브라이튼 대 맨시티 경기에서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이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지난 시즌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다시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이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휘르첼러 감독이 상성이 좋은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을 상대를 한다는 점에서 양팀의 최근 맞대결 무승부가 없는 상승까지 고려해서 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썬더랜드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팰리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다소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공격수였던 에제 선수가 최근에 아스날로 이적이 됐고 이 에제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었던 공격수 사르 선수가 A매치 기간 직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에제와 사르가 이탈이 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드필더 워튼 선수까지 지금 사타구니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공백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1 극장골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히 홈발을 받는 모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고 특히나 주전 수비수 발라드 선수가 최근에 사타구니 부상 여파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썬더랜드도 무승부가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썬더랜드의 베테랑 미드필더 자카 선수가 스위스 대표팀에서 A매치 2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자카 선수가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자카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평균 점유율 37.7%로 번리와 함께 점유율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고 이 썬더랜드는 승격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이 49.4%로 은근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썬더랜드가 쇼패스 횟수가 404회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288회보다 훨씬 더 점유율이 높으면서 짧은 패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썬더랜드이고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이 잘하는 선수비 후 역습,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노리는 경기 형태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썬더랜드가 의외로 승격팀이지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패스 횟수도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성적으로는 크리스탈이 나쁠 것이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수치 같은 경우에는 패스 10개 이상의 시퀀스 횟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더랜드가 37번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22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확실히 패스를 많이 돌리면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쪽은 썬더랜드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경기력이 좋은 크리스탈 입장으로서는 썬더랜드의 이러한 주도적인 성향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리스탈이 승리를 가져가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 선수가 이적이 되고 사르 선수까지 지금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드필더 쪽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미드필더 워튼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는데 이 워튼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롱패스 정확도 1등, 패스 정확도 2등,
빅찬스 메이킹 공동 1등의 기회 창출까지 가장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워튼 선수까지 크리스탈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썬더랜드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시즌의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6골로 전체 두 번째로 많은 팀이었을 만큼 세트피스가 굉장히 핵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3경기를 치렀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0골이고 세트피스 기대 실점도 0.28로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썬더랜드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 3위라는 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르와 에제의 공백 속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썬더랜드의 강력한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에 가로막힌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에버튼 대 아스톤 빌라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무승부 빵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빵꾸를 조심을 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그래도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행보는 에버튼이 훨씬 좋습니다. 3경기 2승 1패이고 아스톤 빌라는 3경기에서 1무 2패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에버튼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서 영입을 한 측면 공격수 잭 그릴리시 선수가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3경기에서 무려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그릴리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 팀에서 에이스 역할,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장점이 드러나는 모습이 에버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그릴리시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이 되기 전에 아스톤 빌라에서 명성을 떨쳤었기 때문에 그릴리시 입장으로서는 친정팀을 상대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3경기 1무 2패 상당히 좋지 못하고 특히나 리그 3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이 빌라의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지난 시즌 에버튼 상대로 2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고, 지난 시즌에 이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에버튼 상대로 2승을 거뒀습니다. 한 번은 지금 감독을 이끌고 있는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 상대로 1승을 거둔 에메리 감독이고, 그 전에는 이 모예스 감독으로 바뀌기 전에 션다이치 감독 상대로도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션다이치, 모예스, 이 선수비 후 역습, 선골군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을 상대로 이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에메리 감독의 에버튼 킬러 면모, 그리고 와킨스 선수의 에버튼 킬러 면모를 고려한다면 빌라도 4경기 만에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에버튼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상대로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5경기 기준 2승 2무 1패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빌라의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에버튼 상대로 거둔 성적인데,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튼 상대로 무려 9경기를 치러서 8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와킨스 선수이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5골 3도움 8개의 공격 포인트를 에버튼 상대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와킨스 선수의 에버튼 킬러 면모까지 나와준다면 이 경기 빌라도 시즌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도 에버튼이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아스톤 빌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권이 18등으로 상당히 높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 특유의 롱패스,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에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 빌라가 기대 득점 자체도 2.98로 상당히 낮은데 지금 0골 득점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와 함께 가장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에버튼의 밀집 수비를 또다시 뚫어내지 못한다면 에버튼의 딸깍 역습 한 방 혹은 세트피스 한 방, 그리고
그릴리시 선수의 측면 돌파에 의한 득점을 에버튼이 해내면서 에버튼의 꾸역승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풀럼 대 리즈 경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 이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지만 이 경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풀럼이 탑독일 때, 그러니까 상대팀보다 강팀으로 분류가 됐을 때 풀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경우에 풀럼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고, 오히려 풀럼이라는 팀은 자신들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지 않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풀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풀럼이 현재 강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 풀럼이 주도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무승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경기 2무 1패 승리가 없는 풀럼이고, 이번 시즌에도 이 최전방 쪽에서 마무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A매치 기간 멕시코 대표팀에서 대한민국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둘 정도로 강팀 상대로 버티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전 수비수 로든 선수 그리고 측면 수비수 거드먼드선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리즈도 수비가 다소 흔들릴 요소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풀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경우에는 상당히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43.2%로 풀럼의 49.5보다 낮기 때문에 홈팀 풀럼이 이번 경기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박 수치를 보시면 리즈가 PPDA 수치가 웨스트햄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데, PPDA가 높을수록 전방 압박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풀럼의 12.7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풀럼이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압박도 왕성하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약팀 상대로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풀럼이 통수를 치는 구도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이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1.71, 리즈 역시 기대 득점 대비 마이너스 2.16으로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뉴캐슬 대 올버햄튼 경기, 뉴캐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지 못한데 올버햄튼이 3연패 그리고 뉴캐슬 역시 3경기 2무 1패로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올버햄튼 상대로 3연승 포함해서 5승 2무 무패 달리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올버햄튼 상대로 첫 승을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전 공격수 앤서니 고든이 여전히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 뉴캐슬이지만 그래도 영입시장에서 공격수 이삭 선수를 떠내 보냈지만 슈투트가르트에서 볼테마데 선수 그리고 브렌트포드에서 위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전방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 영입 자원들이 조금 활약을 해준다면 그래도 올버햄튼 상대로 첫 승을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 토날리 선수와 기마랑이스 선수가 각각 이탈리아와 브라질 대표팀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 역시 뉴캐슬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3경기 3연패인데 3경기에서 8실점으로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핵심 장신 공격수 라르센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이탈이 됐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기회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지난 에버튼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절실한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8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영입시장에서 볼테마데와 위사 선수를 영입을 했고 특히나 위사 같은 경우에는 브랜트포드에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 영입 공격 자원들이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수치가 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두 번째로 빠르고 반면에 울버햄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가장 느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노릴 수 있는 쪽은 오히려 뉴캐슬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뉴캐슬의 천정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뉴캐슬이 잡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 뉴캐슬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여전히 이번 시즌 골 결정력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승격팀 오비에도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소시에다드의 에이스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두 경기에서 1골 3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에서 골 감각을 키우고 돌아온 오야르사발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프리시즌 포함해서 6경기 5무 1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확실히 이번 시즌에 미드필더 수비 벤디 선수를 아스날로 떠나보낸 여파 역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후 3연승 깔끔하게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A매치 기간에 두 경기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 레알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역시 최근에 리그 두 경기 2골 1도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벨링엄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레알이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이번 시즌 압박 수치가 굉장히 빡세게 나오고 있는데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 다음으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빠른 팀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소시에다드의 빠른 다이렉트 공격이 먹혀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 무승부의 가능성도 보여지지만 확실히 공격적인 무게감 특히나 골 결정력 측면에서 레알이 훨씬 더 앞서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패배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햄 대 토트넘 런던 더비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웨스트햄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충분히 웨스트햄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직전 노팅엄 원정 3대0 대승을 통해서 웨스트햄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드필더 파케타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5경기 4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웨스트햄을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이 현재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프랭크 감독 상대로 무려 5승 1무 1패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상성면에서는 오히려 웨스트햄이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도 웨스트햄이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런던 더비 라이벌전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웨스트햄도 할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직접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이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원래 경기 스타일을 버리고 무리하게 짧은 패스 빌드업 축구를 하다가 압박이 강력한 본머스의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이고 웨스트햄 원정에서 짧은 패스 플레이가 아니라 프랭크 감독이 브랜트포드 시절부터 잘했던 압박 이후에 빠른 공격 전환 그러한 축구를 들고 나온다면 토트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토트넘이 2선 쪽에서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플레이메이킹 유형의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라이프치히에서 플레이메이커 사비 시몬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번 경기 시몬스 선수의 데뷔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몬스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먼저 웨스트햄 쪽도 해볼 만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0골 그리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도 0.84골로 낮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웨스트햄의 포터 감독이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 상대로 7경기에서 5승 1무 1패 포터 감독이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감독 상성면에서도 웨스트햄이 앞선다는 점에서 웨스트햄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토트넘 역시 해볼 만한 이유는 토트넘이 지난 본머스전에서는 짧은 축구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지난 경기 본머스가 토트넘 상대로 했던 것처럼 웨스트햄 상대로 압박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압박 수치인데 토트넘 같은 경우가 본머스 브라이튼 다음으로 빡센 압박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PPDA 수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전방 압박 수치가 가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웨스트햄이 압박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 맨시티 다음으로 한 시퀀스당 패스 평균 횟수가 3.95회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포터 감독 체제에서 확실히 웨스트햄이 점유를 하면서 패스를 많이 가져가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 나온다면 충분히 지난 경기 토트넘이 본머스 상대로 고전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웨스트햄 상대로 압박을 가하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가 웨스트햄이 패스를 많이 가져가는 스타일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런던 더비 라이벌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취향껏 무승부로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 한 번 이월된 축구 승무패 5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7경기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독점 공개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